평등과 인권보호 등 불교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의 국회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불교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번엔 차별금지법이 국회 담장을 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사찰음식 특화 사찰 봉선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현장 의료진들을 위해 정성을 담은 도시락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이자 국보 제46호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에 대한 보존 처리에 착수합니다. 한겨울 천막 무문관정진으로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제시한 상월선언의 시즌2 일정으로 오는 11월 인도 부처님 성지로 떠나는 만행결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또 다른 수행 여정이 될 상월선언 시즌2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46주기를 맞아 추모대제가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평등과 인권보호 등 불교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왔죠. 불교계가 다시 21대 국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국회 담장을 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 뜨거운 도로 위에 몸을 낮추는 사람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땅에 이마를 댑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합장한 두 손을 뻗으며 오체투지를 이어갑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등과 인권 등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평등권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국회에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오체투지에 참여한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외면한 국회를 비판하며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책무를 무시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합의를 받아 안아서 우리의 소중한 법으로 정책으로 제정해야 하는 일이 지금 21대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오체투지 행진은 국회 정문 앞을 출발해 국회 담장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올해 초부터 격주로 서울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 표명과 입법 권고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노력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인내와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는 승려 분한 신고 2차 접수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3위 3인위를 포함한 조계종 소속 모든 재적승 가운데 1차 승려 분한 신고를 하지 못한 스님들은 내일까지 승려 분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려 분한 신고는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이후 출가 독신으로 청정 수행 가품과 엄정한 계율, 청교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승려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신고 기간 내 분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승적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올해는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여서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사찰음식 특화 사찰 봉선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현장 의료진들을 위해 정성을 담은 도시락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방역복을 입은 채 고충을 겪고 있는 의료진이 모처럼 훈훈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성스레 요리한 도시락이 동국대 일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찰에서는 발효식품이 소화를 많이 돕고 원기를 또 여름 나기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만나게 드시고 먹고 힘 많이 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5달 넘게 계속되면서 의료진은 환자 치료와 방역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 때때로 받는 도시락이지만 기약 없는 싸움에 맞설 용기를 북돋워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아주 지쳐가고 있는 상황인데 불교계, 특히 조계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료진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셔서 저희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락에는 몸에 좋은 연잎밥과 곡류, 장아찌 등 맛과 멋, 향을 동시에 즐기는 영양식을 담았습니다. 연잎밥이 2번을 쪄야 되거든요. 한 차례 찌고 2차례 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날에 이제 마련을 해놓고 식혀가지고 아침에 넣은 거죠. 코로나 여파로 의료진에게는 끼니를 거르거나 부족했던 점심시간. 복장은 불편해도 오늘은 사찰 음식 도시락으로 모처럼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원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그렇죠. 엄청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 찰밥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금세 도시락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도시락 한 끼는 든든한 응원이 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이자 국보 제46호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에 대한 보존 처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대사 초상을 모신 부석사 조사당의 안쪽 벽면에 그려진 불교 회화로 목재골조 위에 흑벽을 만들어 다양한 안료로 채색한 그림입니다. 조사당이 건립될 당시인 1377년에 조성된 걸로 알려진 이 벽화에는 제석천과 사천왕, 범천이 6폭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벽화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비파괴 구조 진단을 통해 손상 현황과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월까지 중요 목조문화재 159곳에 배치된 안전경비원을 비롯해 사찰 관계자, 문화재 돌봄 사업 종사자 등 2,18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문화재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교육 일정을 보면 1,100여 명의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오는 10월까지, 300여 명의 안동 하회마을 등지의 민속마을 주민은 7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500여 명의 초등학생은 10월에 각각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불교계 사찰 관계자는 이달 중 실시하는 등 교육 일정과 대상을 나눠 시행하되 올해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하며 시행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에 처음으로 연극 형식을 도입해 연극 관람과 문화재 현장 설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례 없는 한겨울 천막 무문관으로 새로운 수행 문화를 불러일으켰던 상월선원이 오는 11월 인도 부처님 성지로 만행결사에 나섭니다. 인도 현지에서 공부하고 부처님 성지 순례 경험도 풍부한 각성 스님을 만나 상월선원 시즌2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동안거 자승스님 등이 하루 한 끼 공양과 묵언 속에 하루 14시간 이상의 용맹 정진을 마친 위례 상월선원 결사의 최대 난관은 단연 추위였습니다. 침낭은 마치 얼음 이불 같았고 텐트는 냉동 창고와 같았습니다. 서울 구룡사주지 각성스님은 부처님 성지로 자리를 옮긴 상월선원 시즌2의 최대 어려움은
치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님은 1992년 인도 델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7년 동안 현지에서 살았고 94년에는 홀로 7개월간 4,500여 킬로미터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아무리 여러 명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부처님 성지가 모여있는 비하르주라고 하는 주가 인도에서 가장 치안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각성 스님은 은사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의 배려로 상월선언 시즌2 참가에 막차를 탔습니다. 사차를 45일 동안 비울 수 없어 참가를 주저했는데 은사 스님이 결단을 내려준 겁니다. 동진 출가 후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며 초심이 흔들렸을 때 수행자로 거듭나게 해준 부처님이 가신 길을 25년 만에 다시 밟게 됐습니다. 그냥 어려서 절이랑 인연만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절에서 주는 밥만 먹고 스님들 흉내만 내고 살다가 과연 진짜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주저없이 부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준 그 길이고 그 곳이기 때문에 현재 상월선언 시즌2의 최대 난코스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지인 사르나트에서 성도지가 있는 보드가야까지 8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혹은 강을 따라 걸어야 하는데 현지인들도 가지 않는 그야말로 길 없는 길입니다. 최대의 복병은 역시 코로나19로 시즌2 자체가 1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지만 만행결사의 열기만큼은 인도 현지 날씨처럼 뜨겁습니다. 어쨌든 45일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같이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해져서 수행의 길을 감에 있어서 부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상월선언 시즌2가 새로운 이들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첫 발을 내디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열반 46주기를 맞아 추모대제가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들은 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청주 BBS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고의 수행 끝에 소백산 자락 연화성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상월 원각 대조사. 그는 고려 이후 단절됐던 법맥을 이어 대한불교 천태종을 중창조하는 불사를 이루게 됩니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열반 46주기 추모 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 열반 46주기를 맞아 18일 오전 전국의 천태 불자들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 모여 대조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기고 종단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대조사를 향한 경무의 마음이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애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승불교의 정신인 성취중생 정보국토의 이념을 유감없이 발휘하신 대조사님의 해안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대조사님을 향한 경모의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된 신명이라 생각합니다. 열반대제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해 불교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 불교계 주요 인사가 함께했습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정혜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 정관계 인사를 포함한 사부대중 5천여 명이 참석해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사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원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대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큰 스승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제주도지사로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태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모대자 참석자 모두의 마스크 착용 필수와 손소독제 이용을 안내하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고려 숙종 2년 의천 대선사에 의해 개창된 천태종. 법화경을 근본 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은 의천 대선사의 입적과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침체를 겪다가 상월 원각 대주사가 종단을 등록하면서 복원됐습니다. 상월 원각 대주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참선을 수행하는 주경 야선의 종풍을 세웠습니다. 천태종을 창시하고 불교계 통합을 위해 정진했던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역사성을 계승한 상월 원각 대주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천태종 밀양 삼양사가 일체중생의 성불을 발언하며 범종루 건립불사의 첫 삽을 떴습니다. 삼양사는 경내 4층 원통보전에서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스님과 사회부장 도웅스님, 마산 사막사 주지 월도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종루 기공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총무부장 월장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종각은 일체 생명과 우주 만물의 평안을 기원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양사 주지 보광스님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범종의 맑은 소리가 온 세계에 두루 미쳐서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하루속히 성불하길 발언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시는 현대인의 메마른 감수성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아름다운 시어로 풀어내는 일도 불법 홍포와 문화 포교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스님이 신인 문학상 수상과 함께 시인으로 등단해 문화 포교사로 직접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오심스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찾으러 나는 그렇게 간다. 부귀영화 공명을 떠나 나는 그렇게 간다. 삶이 무엇이더냐, 죽음이 무엇이더냐. 삶은 구름 한 점 일어남이고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라. 그래서 나는 출가를 한다. 동진초가 했는데 제가요 어릴 때 절이 들어올 때 받았던 그런 느낌을 이렇게 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출가할 수 있을 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의 문화종책을 책임지는 문화부장 오심스님이 출가의 길에 들어설 당시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낸 시 작품이 잔잔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20여 년 전 원적에 든 은사스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 님이 가시는 길에, 불교의 교리를 쉽게 풀어쓴 작품 고통도 스님 특유의 솔직 담백한 언어와 순수한 감성이 한가득 묻어납니다.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과 무아의 개념을 시적 언어로 그린 세상살이와 인연 등 오심스님이 쓴 5편의 시작품은 종합문예지 월간 문학공간에 신인문학상 시부문에 당선됐습니다. 절에서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시라 그러는데 개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런 시들도 받고 그러면서 스님 절에 살면서 시를 참 쓰면은 포교 효과도 좋고 마음수행도 좋겠다. 이래서 이제 끄적이게 된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생활 속의 작고 소박한 감정들을 쉽고 아름다운 언어로 전하는 스님의 시작품들은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제 긴 말로 하는 것보다 짧은 이제 글로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요새는 또 긴 책을 잘 안 읽으려 그러잖아요. 짧은 글에서 감명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스님이 쓰는 시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 한편의 아름다운 시는 물질적 가치에만 매몰된 우리들을 순수한 감동에 젖어들게 해줍니다. 시인 오심스님이 전하는 진솔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해주는 작지만 소중한 밑거름이 돼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런 일상 생활이나 부처님 교리나 이런 것을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해가지고 짧은 시로서 해서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호응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사찰숲 전문 연구기관 한국사찰림연구소가 58년 전통의 산림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찰림의 조사와 연구, 활용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사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찰림연구소 이사장이자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스님들이 사찰림을 가꿔온 것이 오늘날 살림을 잇게 한 밑바탕이 됐다며 살림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설 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습니다. 불교계 NGO와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불교 기후행동은 서울 불교환경연대 그린 담마홀에서 1.5도씨 불교 기후학교 개회식을 열고 생활 속 환경 개선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교육에 나섰습니다. 실천과 연대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불교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중생과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불교 기후학교 첫날에는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와 불교 사상을 주제로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고 불교 기후학교는 서울과 울산, 광주, 전주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6차례 강의가 열립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아니면 자라오면서 지니는 특정한 속성은 성별과 나이, 장애, 인종, 언어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릴 적 당연하게 여겼던 차별 금지가 여전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6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